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좋은 상사와 나쁜 상사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도 아시나요? 2023년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상사와의 갈등을 퇴사 사유로 꼽았습니다. 직장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상사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죠. 오늘은 좋은 상사와 나쁜 상사의 5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실제 사례와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또는 리더로서 자신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상사 5가지 유형. 1.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주는 상사. 첫 번째로 소개할 좋은 상사 유형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주는 상사입니다. 이런 상사는 팀원에게 업무의 목표만 명확히 제시하고 진행 방식은 최대한 자율에 맡깁니다.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해라고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이런 결과가 필요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라고 물으며 팀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을 부여받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평균 37% 높았고 업무 성과 역시 2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글로벌 IT 기업 N사의 개발팀장 김 부장은 주간 업무 목표만 설정하고 매일 아침 15분 스탠드업 미팅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할 뿐 세부 작업 방식이나 시간 관리는 팀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 결과 팀원들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2년 연속 회사 내 최고 성과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는 상사. 두 번째는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는 상사입니다. 이런 상사는 모호한 평가나 그냥 마음에 안 든다라는 식의 감정적 반응 대신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피드백이 비난이 아닌 성장을 위한 조언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딜로이트의 직장 내 피드백 문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업무 능력 향상 속도가 2.6배 빠르다고 합니다. 사례 광고 대행사 시사의 팀장 박 과장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잘한 점 2가지, 개선할 점 1가지라는 원칙으로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번 클라이언트 프리젠테이션에서 자료 구성이 논리적이었고 질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좋았어요. 다만 시간 관리 측면에서 마지막 부분이 조금 급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리허설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와 같은 방식으로요.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 덕분에 팀원들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1년 만에 클라이언트 만족도가 40% 상승했습니다. 3. 공정하게 대우하는 상사. 세 번째 좋은 상사 유형은 공정하게 대우하는 상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학연, 지연, 그리고 연차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상사는 이러한 요소보다 실제 성과와 태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불공정 경험이 있는 직원의 이직 의향은 82.3%로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는 직원 23.6%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례 금융권 L사의 이 부장은 신입사원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경력 직원의 것보다 더 좋다면 주저없이 신입사원의 안을 채택합니다. 최근에는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이 제안한 고객 응대 프로세스가 채택되어 부서의 CS 점수가 32% 향상되었고 해당 신입사원은 특별 성과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장의 공정한 리더십 덕분에 부서의 자발적 이직률은 업계 평균보다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함께 지는 상사. 네 번째 유형은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함께 지는 상사입니다. 이런 상사는 팀원의 실수가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는 태도로 접근하며 상부에 보고할 때도 개인의 잘못이 아닌 팀 전체의 책임으로 이야기합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책임을 공유하는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26% 높은 문제 해결 능력과 41% 더 높은 팀워크 점수를 보인다고 합니다.
사례 제조업체 H사의 생산팀장 정 차장은 신입사원의 실수로 대량 불량이 발생했을 때 너 때문에 큰일 났다고 질책하는 대신 이런 불량이 발생한 시스템적 문제가 뭘까? 라고 접근했습니다. 공개 질책 대신 팀 회의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함께 마련했고 경영진에게는 팀 전체의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신입사원은 가장 열정적으로 개선안을 연구해 몇 달 후 공정 효율을 15%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5.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상사. 마지막 좋은 상사 유형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상사입니다. 이런 상사와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하 직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회의나 보고 시간에도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물으며 조율해 나갑니다. 갤럽의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고 느끼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는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유통업체 S사의 마케팅팀장 최 부장은 매주 노필터 미팅이라는 시간을 통해 팀원들이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미팅에서 나온 주니어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SNS 마케팅 캠페인이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고 최 부장은 이 성과를 전적으로 해당 직원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문화 덕분에 S사 마케팅팀은 회사 내에서 가장 지원율이 높은 부서가 되었습니다. 나쁜 상사 5가지 유형. 1. 갑질형 상사. 첫 번째는 갑질형 상사입니다. 이런 상사는 직급을 이용해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부탁을 강요합니다. 언행에 비하나 모욕적인 말이 많고 위계적인 태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2%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개인적 요구나 모욕적 언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76.8%가 참거나 묵인했다는 점입니다. 사례 건설회사 D사의 김 이사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직원들에게 자신의 골프 예약, 가족 행사 준비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부하 직원에게 너같이 무능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이것이 익명 제보로 언론에 알려져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D사는 김 이사를 인사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공을 가로채는 상사. 두 번째 나쁜 상사 유형은 공을 가로채는 상사입니다. 이런 상사는 팀원이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을 마치 자신의 공으로 윗선에 보고하거나 자신만 드러내는 행동을 합니다. 반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 직원에게 전가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1.5%가 상사에게 공을 가로채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85.3%가 이로 인해 업무 의욕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사례 IT 회사 B사의 한 팀장은 팀원들이 밤샘 작업으로 완성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자 담당 팀원의 준비 부족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유능한 직원들이 차례로 퇴사했고 해당 부서의 1년 내 이직률은 73%에 달했습니다. 결국 B사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해당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3.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 세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입니다. 이런 상사는 기분에 따라 말이 바뀌거나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침에는 괜찮아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왜 이렇게 했냐며 화를 내는 식이죠. 이로 인해 직원들은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직장 내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직장인 심리건강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일반 직장인보다 58% 높았고 47%가 스트레스 관련 신체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례 대형 유통업체 이사의 박 부장은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다가도 오후가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직원이 기획안을 제출했을 때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가 몇 시간 후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이래? 라며 크게 질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팀원들은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서 생산성이 전년 대비 28%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사는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들의 감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 정보를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는 상사. 네 번째 나쁜 상사 유형은 정보를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는 상사입니다. 이런 상사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정보나 회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내 가치가 유지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부하 직원의 성장보다는 통제를 선호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 공유가 원활한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업무 효율성이 47% 높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금융회사 P사의 이 차장은 상위 경영진과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선택적으로만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기한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팀원들이 불필요한 야근을 하게 만들었고 승진 관련 정보도 자신과 친한 직원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팀원들 간 불신이 커졌고 내부 조직 건강도 조사에서 해당 팀은 회사 내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전사적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명한 소통 문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5. 피드백 없는 방치형 상사. 마지막 나쁜 상사 유형은 피드백 없는 방치형 상사입니다. 이런 상사는 업무를 지시한 후 관심도 없고 피드백도 주지 않아 직원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소통 없이 지시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회피합니다. 자플래닛의 2023년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의 52.7%가 상사로부터 충분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8.6%는 업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례 IT 서비스 기업 크유사의 윤 팀장은 신입사원에게 알아서 잘해봐라는 말만 한 채 6개월 동안 어떠한 피드백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과 평가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낮은 점수를 주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 10명 중 7명이 1년 내에 퇴사했고 남은 직원들도 업무 방향성에 대한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정기적인 1:1 미팅과 피드백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상사와 나쁜 상사의 5가지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상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신뢰와 권한 위임입니다. 직원들을 믿고 권한을 부여할 때 창의성과 책임감이 함께 높아집니다. 둘째,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입니다. 기대치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셋째, 공정성과 팀 보호입니다. 모든 팀원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외부로부터 팀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때 팀의 충성도와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한국경영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리더십을 가진 관리자가 있는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보다 생산성이 34% 높고 직원 만족도는 6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사를 만났나요? 또는 여러분은 어떤 상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평생 동안 5명 이상의 상사와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행복과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